고려 도시농부입니다. 이제 3월 중순인데요. 이제 본격적인 사과 농사철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사과뿐만이 아니더라도 시골에서 농사를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서히 이제 바쁜 철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매년 그 농사 일지를 메모를 해 놓은 것을 토대로 또 올해는 어떤 부분이 첨가가 될지, 어떤 내용이 첨가가 될지 항상 농업 일지를 보고 그때그때 많이 이제 이렇게 포인트를 쌓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책을 세워 보는데요. 어떤 특정 제품을 선전한다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품을 소개는 안 해드리고 저는 이제 미량 요소를 살포를 했습니다. 이 밭이 1500평 규모의 이제 미얀마 부사가 식재되어 있는 밭인데요. 지금 관수시설 점검과 동시에 지금 미량 요소를 살포를 해놔서 지금 관수시설 점검과 동시에 지금 사과나무에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월 중순까지는 아마 어느 농가여든지 전정을 다 마쳤을 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전정 마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올해 이 부사 종류, 이게 후지 종류가 꽃이 그렇게 튼실하게 온 밭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밭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전정을 하면서 옆가지 작은 꽃눈, 예전에 뭐 2개, 3개 이렇게 남겨놨다 그러면은 3개, 4개 이상 이렇게 꽃눈을 남겨놓고 전정을 했고요. 상단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전정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하부 쪽은 아직 전정을 다 안 마쳤습니다. 꽃이 피고 이제 장가지만 솎아내려고 지금 하부는 이렇게 전정을 끝마쳐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꽃눈 수를 뭐 다들 이렇게 보시면 한 54% 정도,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도 조사를 해보니 꽃눈이 한 54%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 하는 이런 이제 결과물도 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현장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낍니다. 꽃눈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튼튼한 꽃눈도 있는 반면에 장과지, 쉽게 말해서 뭐 삐투리 꽃눈, 그런 부분들도 많이 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꽃눈이 좋습니다. 꽃눈이 좋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 가지는 한 6, 7개 달려고 지금 꽃눈 한 10개 가까이 제가 남겨놓은 상황이고요. 전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전체적인 밭에 햇빛이 얼마만큼 잘 들게 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단은 최소한 간결하게 이파리가 나더라도 하부까지 이렇게 햇빛이 투과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정을 했고요. 관수시설이라는 거는 사람이 물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듯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이 안동 지역에 눈이 좀 많이 왔다고 치더라도 지금 제가 이렇게 밭을 걸어 다녀 보면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지금 현재 강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채워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작년에도 그랬지만 3월 중순 이후 한 5일 간격으로 충분한 관수를 해줬고요. 그렇게 관수를 해 주시는 게 또 좋습니다. 또 해보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는 매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비 같은 경우는 분해 시점이 상당히 깁니다. 대비는 분해 시점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수확 후 늦가을에 시비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 저희 동네는 가을에 이렇게 퇴비를 뿌리시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항상 이제 봄에 이렇게 퇴비를 뿌리시는데, 저는 이제 여기 퇴비를 뿌리지 않고 무시비로 이제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미량 요소로 퇴비 대신해서 미량 요소를 저는 뿌렸고, 수세가 약한 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가 본격적으로 활동되는 봄에 약해버리면은 뿌리의 그 활동성이 위에 나무 이파리
열매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뿌리가 튼실해야지만이 가을에 좋은 과일을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뿌리 활동이 3월 중순이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과수 전용 비료를 수세가 약한 나무는 한 2주먹씩 보편적으로 한 300평당 한 2포 정도 이렇게 시비를 했고요. 미량 원소 그 전용 비료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00평 정도에 한 2포 정도 제가 이렇게 시비를 하는데, 수확 후에 바로 저는 이제 감사비료라 그러죠. 감사비료를 살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3월 달에 2차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살포를 했고, 실질적으로 미량 요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이렇게 살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퇴비를 이렇게 시비를 하는 것보다는 시간과 이렇게 일손을 덜어서 저는 미량 요소로 대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미량 요소를 시비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당도나 경도, 착색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미량 요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고 이제 생리장애 예방에 많이 도움이 돼서 미량 요소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그 칼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나무에 청태 같은 게 낀 이런 부분들도 서서히 이게 벗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깍지벌레나 응애나 나무좀이 이 나무의 표피 안에 이렇게 숨어들어서 월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청태를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약품 처리보다는 이렇게 긁어내버리는 게 훨씬 더 예방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제 방제를 기계유하고 살균제를 또 하겠지만, 그 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껍질을 좀 벗겨주는 거를 저는 이제 대체를 하고 있고요. 전정종 그 깍지벌레가 발견되면 긁어내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결과지 쪽에 깍지벌레 이렇게 흔적이 있으면 잘라내주시는 게 살당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과 응애의 경우 같은 경우는 나무의 그 조피 틈 등에서 월동을 하므로 응애의 경우에도 발견 시 제거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픈 부위는 수술을 해서 도려내 버리는 게 좋듯이 저는 다 긁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전박이 응애 같은 경우는 한 5월 하순부터 6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서서히 지상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긁어내서 수술을 해버리는 게 훨씬 좋고요. 갈색 무늬병 같은 경우에도 월동 후 분생 그 포자가 형성이 되면서 5월 정도 되면 비바람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 한 해 농사의 병충해를 예방을 해 주시는 게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갈반병으로 낙엽이 많은 그런 그 가수원에서는 시차를 따지지 마시고 3, 4월 달이라도 방제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곳이 아닌 다른 가온에 600평 정도 규모의 가온에는 갈반병이 좀 있어서 재작년에 갈반병이 와가지고 나무가 좀 몸살을 많이 앓았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약을 살포를 합니다. 그리고 월동해충 방제라고 그래서 뭐 우리가 기계유를 살포를 하고 거기에 살충제를 넣어서 살포를 하고 뭐 간편 황 정도 전착제는 사용을 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정리를 해서 첫 시점인 3월 달에 저는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 방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1년 농사를 지어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태가 끼는 거는 햇빛이, 쉽게 해서 가원이 습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햇빛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정을 할 때 햇빛 투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농사 일지를 매주 매달 이런 식으로 이제 점검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농사 일지를 아직 쓰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요. 또 이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가온을 비롯해서 많으신 분들이
그냥 감각으로 뭐 20, 30년 이상 농사를 지신 어르신들은 감각으로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지시고 경험으로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농사일지라는 거는 쓰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리 해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충이 발견이 되면, 면충은 연간 한 10회 정도 발생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솜털 같은 게 나무에 이렇게 기생을 하는 그런 건데, 이런 부분들은 4월 중순부터 이렇게 증가가 돼서 7, 8월 달이면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두를 해 주시고 오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보면은 나무 주변에 흡지, 뿌리에서 올라오는 장가리 같은 거 흡지를 제거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그 농사의 경험에 방법이 이렇게 많이 계시겠지만, 농사 일지를 통해서 하다가 보면은 본인이 놓치는 부분들 아니면 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해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농사 일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저하고 1년 동안, 지금도 저희는 이제 사과를 팔고 있지만 사과를 수확할 때까지 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과가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짚어보면서 올 1년 농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